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공간. 작은 울타리 안에서 안전을 보호받고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해지는 개인의 쉼터. 성장하며 추억을 쌓고 누군가에겐 삶이 기록되는 공간, 집. 오늘은 서해바다 내륙 깊숙한 곳 대교천 인근에 위치한 마을 한다리에서 조선 왕비의 어린 시절 삶의 터전을 찾아 그 정취를 느껴보려 한다. 너무 춥죠. 아, 사스님 오늘 날도 추운데 네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지역 여러 문화를 재밌게 소개해주고 있는 해설사 조성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한다리 마을이 제가 듣기로는 또 전통이 살아 숨쉬는 마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저희를 딱 장승부터 반겨주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네, 이런 여러 이렇게 장승의 이름처럼 이곳에는 이 마을은 한다리 마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약 500여 년 전에 입향하신 김연이라는 경주 김씨 입향조께서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집성촌으로 유지되는 곳이거든요. 아, 네. 네네. 되게 몇백 년을 그러면 여기에 살고 계신 거군요. 네네.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효자를 많이 배출한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비석이라든가 전각도 있고요. 네. 네. 또 저쪽에도 뭐가 보이는데 저쪽은 아. 뭐죠? 저 앞에는 이 가문에 시집을 오신 분이 있는데 네. 김하늘양이라는 분에게 시집을 오신 오청취당이라는 분이 시를 쓰셨어요. 그분이 정말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한 시비도 저 앞에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볼거리가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어디를 둘러보러 가는 건가요? 아, 이 문중에서도 왕의 부인, 네. 예, 왕비가 태어나신 네. 곳이에요. 그래서 정순왕후 생가 거기부터 시작할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빨리 가볼까요? 네네. 이 비석은 뭐예요? 아, 이 비석을 보시면 네. 특이한 게 있어요. 뭐죠? 여기 보시면 저기 비석 안에 태극기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기 보시면. 아, 네, 보여요. 엄청 양쪽으로 특이하죠? 이렇게. 그쵸, 그쵸.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고국에 묻히지 못하셨다가 어떻게 진짜요? 이제 네. 찾으셔가지고 모셔온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네, 진짜 네, 네, 네. 이제라도 다시 네, 네. 고향으로 돌아오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네. 뭔가 집 앞에 딱 이렇게 큰 나무가 보호수로 또 지키고 있네요. 그렇죠. 이 나무는 느티나무인데 수령이 약 40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을 처음에 오신 분이 500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100여 년 후부터 지금까지 이 마을 한다리 마을을 지켜주고 특히 바로 앞에 있는 정순왕후 생가도 지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항상 이렇게 좋은 집에는 이런 성스러운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네. 저 밑에 석재들이 보이잖아요. 네. 이게 바로 한다리라고 하는 지명에 관련된 석재예요. 아, 진짜요? 네네. 어떤 관련이 있길래? 네, 이 앞에는 네. 넓은 들녘이 있고 그 옆으로 도당천이 흐르거든요. 네. 거기에 해미에서 네.
서산에서 햄미로 오가는 길목의 가장 큰 곳에 다리를 세웠어요. 네. 근데 이 다리가 커서 대교라고 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조선조 후기의 기록물을 보면 고지도라든지 지리도에는 대교라고 확실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바로 여기 경주 김씨 유계리 분들이 사는 이곳을 네. 한다리 마을이라고 해요. 아, 이 마을 특징까지 여기에 잘 담겨 네네네네.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 집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곳을 이제 이 집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해 보면 네. 김적이라는 분이 네. 이제 아들을 여럿을 두셨대요. 네. 그 아들이 우애도 좋았을 뿐더러 대단한 효성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관직에 계실 때도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높은 벼슬을 주어도 인근에 있는 그거보다 본인이 가려는 직책보다 낮은 곳으로 옮겨와서 네. 이렇게 아버님을 봉양하게 돼요. 아. 그래서 그 소문이 네. 임금님께 알려져가지고 이 아버지에게 하사했다라고 하는데 네. 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는 이분들의 이렇게 잔치 있잖아요. 오래 네. 사신 분들에게 행해지는 여러 잔치가 있는데 네. 그때 선물과 돈을 보내줬다는 기록은 남아 있어요. 아, 그러면 또 왕비가 태어난 집이라고 했는데 정순왕후가 그러면 어떤 부분이 또 저희가 잘 알아보면 좋을까요? 정수왕후는 15세에 네. 51세 연상이신 너무 많이 나는데요. 영조에게 이제 영조와 이제 국혼을 했잖아요. 네. 이분은 참 총명하시기도 한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임금님께서 새로운 왕비를 간택을 하게 되면 이제 전국에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걸 네. 내려요. 금혼령 내려가지고. 네네네. 드라마에서 많이 맞아요. 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지에서 이제 이제 아리따거나 이제 명망 있는 교수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네. 대개는 30여 명 정도까지가 이제 추려지나 봐요. 네. 그 이후부터 이제 간택을 들어가는데 일절에 의하면 이렇게 그 교수들이 이렇게 30명이 가면 그 앞에 방석에 아버님의 이름을 네. 적어놨나 봐요. 아, 어느 집 가문인지 알기 쉽게요? 네네네. 그래서 있는데 모든 교수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유독 한 분이 그냥 서 있더라는 거죠. 왜죠? 혹시 그래서- 그분이 주인공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앉지를 않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의 함자를 안 깔고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라고 하면서 서 있더라는 거죠. 역시 여기 효성 깊으신 분들이 네, 많이 네, 네. 했다고 하더니 네네. 왕후님도 그러셨군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여러 일설이 있지만 영조 임금께서 직접 네. 이제 물어보신 게 있나 봐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첫 번째로는 이 우리나라에 고개가 참 많은데 네. 그 중에 제일 넘기 어려운 고개가 네. 어디냐 이렇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많은 높은 분이- 데가 어디가 있죠? 그렇죠. 높고 험한 데를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한계령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은 가만히 서 계시다가 보릿고개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감동적인데요. 그렇죠. 백성들이 춘궁기를 지나고 보릿고개가 얼마나 힘든지 맞아요. 알잖아요. 요즘엔 노래에도 나왔죠, 보릿고개.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보릿고개가 나오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이제 그날 이제 그 자리에 마침 비가 오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영조 임금께서 네. 그 앞에 있는 정각에 네. 기와가 비와골이 몇 줄이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다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고 기와골을 이렇게 직접 세봐야죠. 네, 세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가만히 고개를 이러고 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는 또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상감마마 앞에 어떻게 고개를 이렇게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낙수물이 떨어지는 고를 세고 있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현명하신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여러
이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네.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이 집안이 원래 명망 있는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살림상무들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네. 영조에게는 아주 애틋하게 좋아하는 딸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 딸을 그 부마가 네. 이 집안의 사람이에요. 아. 월성이. 아, 그러니까 네. 추사고택하면 알고 있는 그곳 네. 바로 그 월성이가 이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수나무가 간택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네. 집안 덕도 있겠죠. 진짜 좋은 집안에서 또 현명하신 분이 그렇죠, 그렇죠. 간택이 된 거네요. 네네네. 400년이나 또 됐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또 한 자리에서 지키고 있죠? 그렇죠. 뭔가. 예전에 이런 나무들은 사연이 있다고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어떤 사연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제 생각에는 네. 이런 나무는 예전에 달력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기후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체험하고 있어서 네. 이 나무가 생장하고 꽃이 피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꽃이 네. 피고 잎이 나고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 농사 짓는 데 많이 네. 이렇게 참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쉬는 시기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올 여름은 특별해서요. 지금 많이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거의 이렇게 메말라가는 아. 그런 상황으로 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더웠죠. 네. 지금 김석호 씨가 살고 있나 봐요. 네. 그 위에 분은 그분의 일대이신 것 같아요. 김기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는 문이 꽉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그러셨어요? 활짝 열려 있네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네. 지금 이 집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런 고택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살고 계시는 종부님과 종손께서는 네. 문이 열려 있으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주변 잘 보시고 여기 지금 봄 되면 네. 여기 그 뭐라 그러죠? 산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름 모를 꽃들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다 전시해 놓으시거든요. 네. 그것도 마음대로 즐기고 가시라고 해요. 오. 단지 이분들이 출타하시거나 네.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는 문을 살짝 닫아 놓으십니다. 제가 그럴 날을 잘못 때는, 잡았군요. 네, 그럴 때는 못 들어가는 거죠. 네. 아마도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외출하셨을 것 같아요. 외출 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문인지 엄청 크고 높네요. 네, 이 문간체는요. 네. 보시면 옆에 이렇게 행랑채처럼 있잖아요. 옆에 네. 이게 쭉 연결돼 있으면 바깥 행랑채라고 하는데 여기 양옆에 이렇게 있고 양옆에 지붕보다 이렇게 크게 높이 있죠. 네. 그래서 솟아있다 그래서 소슬대문이라고 그래요. 네. 보시면 다른 집보다 대문의 크기가 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주택이든 아니면 성곽이든 간에 가장 먼저 보시면은 대문을 보면 격을 볼 수 있어요. 진짜요? 여기는 그냥 양반 집이지만 이렇게 소설 대문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무슨 뜻이냐면 여기로 출입이 가능한 가마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 중에 8분의 이 마을에서 8분의 정승이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되게 정승들은 가마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퀴 달린 네. 초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앞뒤로 사람이 있고 그게 이렇게 안채로 들어가려면 여기 이렇게 문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그게 없다는 거는 지금은 차량이지만 예전에 네. 가마가 쉽게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세히 보세요. 오늘 여기 자동차 바퀴 자국이 있어요. 종성께서 출타하실 때 사용했던 네. 이 차가 남겼던 흔적을 보시면 네. 이 집의 대문이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차 꽤 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가마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나 퀴즈 하나 낼까요? 뭘까요? 임금님이 타시는 가마는 뭐라 그럴까요?
정말 모르겠는데요. 연이라고 그래요. 연이요? 연. 네. 이렇게 날아다니는 저기 하늘에 띄우는 네네. 연 말고 그래서 보통 임금님의 저기 가마를 연이다 그런데 그 가마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네. 그 가마가 출입할 정도의 도성문이라든가 궁궐문이 있는 것처럼 네. 여기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저희 네. 이렇게 대문에서부터 이 집안을 딱 알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집 안으로 또 들어가면 얼마나 더 자세히 볼 수 있을지 네네. 궁금해지네요. 한번 흥미로운 게 있는지 찾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내부도 생각보다 엄청 넓네요. 들어와서 보이는 것부터 되게 넓고 커 보이네요. 네, 지금 여기를 사랑채라고 해요. 네. 사랑채 지붕 위로 보면 멋진 소나무가 보이죠. 정말 오늘 네네. 구름 한 점 없어서 네네. 소나무가 더 푸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이렇게 조금 행랑채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종부님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네. 종부님이 시에 왔을 때 어르신들께서 네. 하신 말씀이 있대요. 뭐죠? 여기 대문채 옆으로 네. 아주 길게 행랑채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아. 그리고 여기는 아마 또 이 사랑채가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한 거는 네. 근대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희가 이 집에서 행랑채랑 또 안채도 이렇게 네네. 둘러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보통 옛날 양반들 가옥은요, 네. 남자분들이 생활하는 공간, 이게 바로 사랑채고, 네. 그 문간채 옆에 있는 것을 바깥 행랑채라고 그래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중문이라는 것을 거쳐서 안채로 들어가요. 아, 그래서 내외를 한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요 옆으로 해서 안채로 들어갈 거예요. 아, 과거에는 아마 그 중간채에 딸린 행랑채로 사용했을 자리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예전에는 남자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럼 나중에 정순왕후께서 이제 국모가 되시고 나서면 네. 얼마나 많은 남자 손님분들이 이곳을 드나드셨겠어요. 그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다. 왜 이렇게 조금 작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아, 이게 작은 규모인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안채에 들어가 보시면 네. 좀 더 다르다. 이런 아. 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안채로 이동해 볼까요? 그러죠. 중문을 향해서. 네, 중문이 이쪽이에요. 네. 저쪽을 보시면 네. 이게 누마루로도 쓸 수 있어요. 보시면 네. 이 문이 있잖아요. 네. 문이 이렇게 열려서 네. 옆으로 탁. 그러니까 마루 형식이고요. 아, 여기는 난방이 가능한.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텐마루라고 하고요. 네. 옛날식 창 아. 그대로 있죠. 창살이죠. 아, 이게 그대로 예전에 쓰던 대로. 이렇게 굉장히 높네요. 네. 네. 우리가 방문하고 창문하고 구분하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거의 창의 용도로 쓰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높지요. 네. 네, 이런 게 있거나. 오, 장작도 많이 네, 네, 펴주셨네요. 네. 보시면 네. 굉장히 그 목재가 굵은데 여기 사랑채잖아요. 그렇게 네. 네모난 목재를 썼죠. 네. 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남자 공간이 훨씬 더 격이 있고 크게 만드는데 여기는 네.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재미로운 거는 이제 안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 형태는 보통 이렇게 맛배지붕이라고 하는 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옆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추녀도 있고 그래서 이쪽이 아, 여기가 중문이에요. 중문. 아. 남녀가 한 번에 다, 그러니까 큰 대문에서 네. 안채가 직접적으로 딱 보이지 않게 아. 네,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여기. 여기죠. 네네. 자, 우리 중문으로 갈까요? 네. 아, 이쪽일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문에서 곧바로 보지 못하도록 하죠. 아. 네. 조심하시고요. 근데 넘어다니기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아까 네. 초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잘려 있어요. 저기는 지금 네. 밑에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이 서울이나 이런 데 가시면 네. 양반댁에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는 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사람 다니기 편하라고요? 아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중문은 아니고 이제 네. 대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발 아. 바퀴가 있는 수레. 네. 그 초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대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아.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거기를 이제 마차가 아. 이 초원 가마가 이렇게 가는 거죠. 아, 다니기 편하게 해놓은 거였군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문이었는데 네. 이제 주인나리께서 가마를 장만하시면 네. 아, 그런 또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곳도 있네요. 네네네. 왜 여기를 딱 보니까 이 사랑채가 안채와 그 크기 차이가 난다고 했던 이유를 좀 알겠어요. 그렇죠. 사랑채는 바깥에 행당채가 있어도 앞이 탁 튀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네모난 그런 구조잖아요. 네. 밑에 기단부터 볼게요. 네. 우리 중문을 거쳐서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점점 위로 이렇게 높아져요, 지대가. 아, 네. 그래서 원래는 보통 양반집은 사랑채가 높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사랑채가 앞에서 봤을 때 컸는데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안채가 더 높아지는. 아, 이렇게 되어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아. 지붕이 이렇게 음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높아져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기둥도 네모 기둥이 쫙 올라져 있는데 받치는 돌은 그렇게 다듬지 않은 그런 초석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 보는 것이 대청마루인데 네. 보시면 저렇게 옆에 있는 세 쪽에 큰 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절마다 쓰임새가 다를 때 오. 편리할 수 있도록 네. 여름에는요 저 문을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위로 딱 들어서 아, 걸 수 진짜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렇게 말곰 모양의 장식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저 문을 이렇게 겹쳐서 다시 위로 이렇게 걸칠 수 있어요. 되게 집이 그 계절마다 또 네네네. 실용적이기까지 한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큰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여기가 하나의 공간으로 다 열리게 되고요. 오. 겨울 같을 때는 이렇게 지금 문을 닫아서 좀 따뜻하게 생활할 수가 있죠. 되게 실용적인 것 같은데 네네. 또 둘러보면 네. 저희 우물도 저는 네. 들어오면서 바로 보였거든요. 아, 네. 네. 저 우물은 이 지역이 약간 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물이 있는 곳에 저렇게 네. 우물을 팠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형지물을 참 잘 썼다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진짜요. 네, 집 네. 내부에까지 딱 만들어 놓을 정도면 네네네. 정말 잘 만들어 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채가 높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네모진데 딱 막혀 있는 그런 게 아.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앞쪽이 튀어 있어서 이렇게 새가 날아갈 것 같이 우리 네. 마음도 저는 그래서 네.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정순항어의 마음에 호연직이라든가 이렇게 탁 트인 마음 같은 것들이 네. 샘솟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역시 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자라는 만큼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겠네요. 네네네. 자, 한번 이렇게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쪽에는 안채 안방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저기 지금 이불이 있지만 작은 문이 위에도 있고 실은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 그럴까 중요한데 건조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놓는 공간이고요. 네. 저 옆에는 지금 현재 부엌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개량을 했는데 보시면 판문이 있어서 네. 이렇게 탁 닫을 수 있지만 안에는 요즘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그런 옆으로 미는 문도 있고요. 현대식으로도 또 살짝 바뀌어서 네.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했네요. 그렇죠. 어디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조심하세요. 네. 네. 이거 실제로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요? 상당히 깊어요. 끝이 안 보여요. 네네네. 되게 집안에 이렇게 우물이 있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네네. 자, 여기 있는 이런 식물들은 네. 여기 종부님의 취미가 네. 야생화 기르기예요.
네. 그래서 봄에는 그 회원들의 전시회도 지금 여기서부터 아까 행랑채 있는데 거기까지 다 있어요. 나중에 봄 되면 꼭 오세요. 그래야겠어요. 뭔가 이 왕비의 집이라고 하면 엄청 휘황찬란한 느낌이 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되게 고즈넉한 느낌도 나고 좀 정겹게 또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순왕후라는 분을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또 알아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나이 차이가 많은 영조에게 시집간 왕비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요. 이 50세 이상 난다는 네, 것 네. 자체가 네. 근데 보면 후궁 중에서 네. 왕비를 새로 뽑지 말아라 라고 아. 하는 숙종의 유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새 왕비를 뽑는데 아. 간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나이 많은 처자를 뽑지 않아요. 네. 계비를 아, 뽑는다고. 너무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13세였는데 여기는 15세니까 조금 간격을 좀 줄여주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왕비가 되셔서 국모로 45년 동안 계속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조 임금님하고 결혼했을 때 벌써 사도세자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조가 임금이 되신 것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11살의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신 네. 순조가 있기 때문에 왕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수렴 청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거의 한 4대 정도에 걸쳐져서 그렇죠.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볼 수 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15세에 혼인을 하셔서 궁궐에서 많은 거를 겪으셨는데 그 중에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조선시대의 아녀자의 삶은 요즘 그런 말 하면은 이러겠지만 네. 저 때만 해도 들었어요. 삼종지도 막 이렇게 그게 뭐죠? 좀 옛날 얘기 같은데 네. 삼종지도 그러면 어머 그건 뭔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서는 부모님의 말을 따르고 네. 결혼해서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나이 들어선 자식의 말을 들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왜 남의 말만 들어야 되죠? 그게 조선시대 여자들의 숙명이었던 거죠. 음. 그런데 이분이 국모에 계시면서 네. 그걸 조금 달리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수렴청정을 하실 때 내가 곧 왕이다 라는 개념을 네.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직접. 네네. 그리고 저는 너무 놀란 게 네. 이런 말씀은 전에도 대비들이 하셨는데 이분은 네. 신하들을 1대1로 모셔놓고 충성의 서약을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짜 그 힘이 어마어마했었던 네네네. 게 딱 느껴지네요. 네, 그럼 이 기운을 그대로 정책에 살려서 진짜 아녀자의 그 틀에 얽매이지 않고 딱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조금 그거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전에 통치 이렇게 찬찬히 내려오잖아요.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내려오듯이. 네. 그래서 비변사, 관찰사, 그다음에 지방의 수령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걸 확립하셨대요. 그 대단하죠. 점은 또, 네, 네네. 대단하네요. 지휘 체계를 딱 네. 만들어 놓으신 거랑 같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 노비가 공노비가 있고 사노비가 있는데 맞아요. 예, 그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시켰대요. 진짜요? 예, 노비를 그러니까 양인으로 네. 신분 이렇게 승격했다고 보시면 이런 것들은 진짜
그거는 조금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좀 어린 시절부터 생각이 많은 분이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이렇게 또 수렴청정 하실 때까지도 또 네.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네요. 네, 안타깝게도 또 실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네. 일단 받아들이고 네. 배워나가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집안에 이렇게 보시면 나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아까 영조가 사랑하는 딸 화순옹주가 조선왕조 이제 화순옹주가 이제 이 집안에 시집을 오신 거잖아요. 네. 그 후손 중에 한 분이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세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고택에서 보내온 이렇게 나무 중에서 저렇게 백송도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 집의 문중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 정도는 한번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나무들마다 모양도 되게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있어서 관리도 정말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저쪽으로도 또 비슷한 집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쪽도 그러면 왕후 생가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 일대에 원래 기와지붕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네.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기와집은 별로 없는데 바로 옆집은 네. 우리가 계암고택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서산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할 고택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묵으시면서 네. 이렇게 그 옛날 한옥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직접 하실 수 있어요. 네, 바로 옆집이지만 네. 출입문은 달리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이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네네. 고즈넉한 이런 곳에서 네. 또 마음의 평화까지 이렇게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네. 드네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바깥에도 한번 둘러볼까요? 네, 그러죠. 네, 좋습니다. 음료도 네. 한잔 하세요. 네, 한 모금 마시고 좋아요, 할까요? 좋아요. 네. 네네. 백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자연마을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한다리 마을. 그 안에서 16대에 걸쳐 김씨 가문의 저택으로 이어져 보존된 정순왕의 생가. 당대 한나라의 권력의 핵심이었던 인물이 거주했던 공간으로 이터의 기운은 여전히 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를 알려줄 듯한 전통의 장소는 이를 지켜나가기 위한 마음이 이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과거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